네, 안녕하세요. 농사짓는 요리사 강래호입니다. 네, 오늘은 연잎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보통 연잎밥은 찹쌀, 맵쌀 또는 찹쌀로 밥을 만드는데 오늘은 여기 초록통쌀 가지고 만들 거예요. 초록통쌀이라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청미라고 과거에는 불렀었고요. 그 청미는 벼가 노랗게 익기 직전까지 기다리지 못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배고프던 시절. 그래서 벼가 익기 직전에 초록색일 때 벼를 잘라다가 그 청미를 예전에 쪄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쪄서 도정을 하고 성분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쌀에서 나오지 않는 비타민 C가 나왔고요. 그리고 피틴산이라는 당뇨 환자분들께서 많이 현미를 드시거나 하잖아요. 그 현미에 있는 피틴산이 현미보다 2배 이상 많이 나왔어요. 근데 현미는 우리가 좀 소화하기가 힘들잖아요. 거칠고 해서. 근데 초록쌀 같은 경우는 이 초록통쌀에는 전분 구조가 좀 낮고 수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나 이런 식감이나 굉장히 톡톡 터지는 그런 재밌는 식감이 있어서 소화도 물론 잘 되고요. 그래서 피틴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미보다는 초록통쌀을 통해서 먹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래도 채소들을 많이 먹으라고들 하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그래서 쌈을 싸서 먹기도 하지만 이 초록쌀 보시면은 이 녹색 성분들이 이게 엽록소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도 채소와 함께 먹는 듯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도 있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주로 버섯에 있잖아요. 항암 성분이고 항염 성분인데 이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쌀에서도 검출이 돼서 항암 효과까지 있는 그런 쌀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알리고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강화도에 계시는 이제 어르신들께서 그렇게 먹었었다라고 해서 쌀은 정말 맛있고 몸에 좋았을까로 한번 시작을 해봤었던 게 이제 정말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그런 쌀을 수확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수확 시기가 조금 일러서 벼를 수확할 때 노랗게 익으면 무슨 수확량이 높긴 하지만 수확이 이르다 보니까 보통 쌀 생산량의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쌀이 좀 가격대도 좀 있고는 하긴 한데 우리가 이걸로 100% 밥을 지어 먹는 게 아니라 섞어서 먹는다라고 하면 맵쌀하고 초록통쌀하고 한 5대5, 7대3 정도만 섞어 먹어도 훨씬 더 건강한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맵쌀, 찹쌀, 초록쌀 해서 1대1대1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밥에 같이 넣을 속재료를 좀 자를게요. 연근 좀 자르고요. 그다음에 밤도 좀 자르고. 보통 이렇게 연잎을 준비해 주시고 연잎에 연근을 먼저 깔고요. 이따 뒤집어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뜯어서 먹지만 열어서 이제 드시긴 하는데 우리는 일단 뒤집어서 칼로 째서 그렇게 먹을 거예요. 보통 동남아 가면 우리는 연잎에다가 이렇게 밥을 많이 싸서 먹지만 동남아시아 가면은 거기는 바나나 이파리에다가 밥을 싸서 먹어요. 근데 그것 또한 나름 별미고 맛이 좋긴 하지만 연잎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한국식 건강한 밥상과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 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초록쌀 먼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밥을 쪄주게 되면 요 쌀알들이 이 들어가 있는 은행, 연자육 뭐 이런 친구들을 꼭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게. 그리고 연잎밥에 늘 연자육을 예전부터 이렇게 넣어서 먹었었어요. 이게 진짜 귀족들이나 먹었던, 양반들이나 먹었던 영양식으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잎밥 하실 때 은행만 넣지 마시고 꼭 연자육도 같이 챙겨서 드시면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찔게요. 보통 연잎밥 할 때 이런 연잎에 싸서도 하지만 연잎 가루를 내서 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초록쌀의 느낌은 나겠지만 이 초록통쌀은 뭐 클로렐라 쌀이라든지 농미라고 얘기하는 그런 쌀들과는 다른 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도 의도치 않게 찾아낸, 농부를 통해서 찾아낸 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쌀이기도 하고, 밥할 때, 일반적으로 밥할 때도 조금씩 섞어서 하면 재밌는 식감도 있고 밥에서 풍미도 훨씬 더 좋아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일반 밥을 할 때도 초록쌀을 조금씩 섞어서 밥을 하는데, 초록통쌀을 넣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나물밥 하는 그런 냄새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엽록소 안에서 풍겨나는 이 풍미 자체가 굉장히 식감을 돋고 식욕을 돋는 그런 향으로 나와서 저는 밥할 때 이 초록통쌀을 조금씩 넣어서 해 먹어요. 일단 이렇게 찜기에 놓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사이 찌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쌀을 불려놨기 때문에. 초록살이 살짝 덜 익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식감 자체가 쌀알이 톡톡 터지는 식감이 있는데, 이 식감이 터지면서 뿜어져 나오는 그 우리 채소의 향, 그런 것들이 정말 감칠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다소 이렇게 좀 연잎밥으로 하면 까다로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 들어간 재료를 굳이 연잎밥으로 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그냥 우리 전기밥솥에 초록쌀하고 찹쌀하고 맵쌀하고 섞어서 놓고 그 위에 고명들을 얹어서 밥을 하면 그 밥 위만 봐도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예쁘게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쉽게 집에서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향은 정말 진하게 아주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집에서 굳이 연잎이 없다고 해도 그냥 가정용 전기밥솥에다가 초록쌀하고 뭐 맵쌀, 찹쌀 잘 섞어서 밥 하듯이 하시고, 그 위에 고명을 오늘 넣었던 연근, 뭐 연자육, 은행 이렇게 해서 쭉 얹어서 밥을 해서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